안녕하세요. 우리 마사다에 왔습니다. 지금 마사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는데 케이블카 줄을 따라 쭉 올라오는 데는 한 900m 정도, 3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57m에서 해발 33m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해발 33m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마사다는 해발 33m에 있는 요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와요. 아마 이스라엘 전체 국립공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65, 6, 7개 정도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국립공원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입장료도 비싸고 아무래도 케이블카를 타야 하니까 많이 찾아오는 그런 마사다, 우리도 오늘 왔습니다. 자, 마사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새 닮나요? 한번 이렇게 쭉 카메라를 따라 한번 마사다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쭉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출발점이 저 밑에 있습니다. 박물관과 또 휴게소가 함께 있는데요. 마이너스 257m,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중해보다도 257m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해발 33m에서 마이너스 250m 정도 보면 한 300m 정도의 높낮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가 손을 가리키는 쪽에 보면 저기 왼쪽에 돌담을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 지역처럼 이렇게 어떤 유적지처럼 쌓아놓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마사다를 함락시켰던 로마의 10군단 병력들이 마사다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이 마사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계 건물을 썼던 그 현장을 그대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군단 병력은 최소 4,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로 추산하고 있어요. 근데 10군단이잖아요. 10군단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 그 옛날 율리우스 시저, 케사르, 카이사리아라 불리는 율리우스 시저의 최전위 부대라고 할 수 있죠. 요즘으로 하면 특수부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10군단의 그 심볼이 되는 게 독수리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미국인들 비롯해서 유럽의 각 나라들의 상징적인 동물 그러면 독수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10군단의 그 심볼이었던 독수리가 지금까지도 각각의 다양한 목적으로 또는 심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10군단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마지막 함락시키는 과정 이야기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나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와 함께 로마로 가서 이 마사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 전쟁 이야기를 잘 기록을 남겨놓은 그 책이 바로 유대 전쟁사죠. 유대 전쟁사에 나타난 마사다 이야기,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마사다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다 가시죠. 자, 마사다 성 요새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뭐 길이라기보다는 아주 아찔한 절벽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찔어찔한 그런 느낌의 마사다 요새가 되는데, 요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요새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바로 밑에서 걸어 올라오는, 소위 여기 지금 밑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이 보이는데요. 이게 스네이크 웨이, 뱀길, 원래 오리지널 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마사다 요새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요새를 만들었으니까 헤롯도 바로 요새를 찾아올 때 들어왔던 입구이기도 한 그 입구 안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자, 마사다 요새에 들어와 보니까 잠깐 사람들이 쉬어가는 앉는 의자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까만 라인이 보일 거예요. 이 까만 라인이 원래 복구선이에요. 밑으로가 오리지널이고 위를 복구시켜 놓은 거다는 라인을 표시하는 라인인데, 그 당시에 프레스코 형식으로 아주 잘 반듯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방이 아주 좋은 방이다, 좋은 방이다는 뭐 개념보다는 높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들어왔던 그런 그 당시 꽤 기품이 있는 양식으로 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마사다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스라엘 국기 앞에 섰습니다. 오늘날 마사다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정신,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960명, 약 1000명 가까이의 그 당시 저항군들이 이 마사다에서 항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마사다에서 그들이 버텨낸 세월이 약 3년의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적으로 로마에서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3년 동안 지속된 이 저항군들의 역사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회복한 다음, 즉 이스라엘이 공격되고 난 다음에 2000년 만에 다시 세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세워갈 것인가는 바로 잃어버린 지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냈는가, 또 다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심어주는 그런 중요한 학습 장소로 이곳 마사다를 찾아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국기요, 곳곳에 이런 이스라엘 국기가 이 마사다에 걸려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오늘날의 시온주의와 함께 이스라엘을 주변의 많은 적대국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이곳에서 선서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이스라엘 국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마사다에서도 그 전체 요새 보면 동쪽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데 전체 둘레가 한 1.4km 정도 되는 것에 동쪽에 이 요새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뭐냐면 아쉽게도 오늘 날씨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잘 볼 수는 없는데 다음에 오면 또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 거라 확신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해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모압 산지인데요. 저 지역이 보면 사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한 70km 되는 지점의 거의 남쪽쯤, 즉 마사다 건너편에 있는 저쪽 모압 산지 쪽에는요, 바다 쪽으로 쭉 내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해안가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여호수아죠. 이렇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경계 보면 요단 끝 해만에서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만, 바다의 만.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바다의 혓바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혓바닥을 바다 쪽으로 내밀고 있는 그런 지역 만이 이제 형성된 건데, 저 지역을 라숀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은 해만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혓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네요. 제가 저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중에 지리적인 표현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질 그 장면에 그때 롯이 동편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사다를 기준으로 보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가리키는 쪽 방향이고, 헤브론은 반대편입니다. 해발 900m까지 올라가니까 여기가 해발 30m 정도 된다고 하면 해발 900m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오우, 더워서 땀이 엄청나게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6월의 날씨이기도 합니다. 마사는 더더욱이 햇볕이 가려질 만한 그늘이 없다 보니까 더한데요. 자, 지금 저쪽 해만, 요단 끝에 있는 해만이라고 하는 이것,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을 따르면 저 해만 쪽 건너편에 바로 고모라, 소돔, 소알 지역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성서 지리학자들이나 또는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산지에서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와서 사이를 흘러들어오는데요. 오히려 유다 광야 쪽보다는 모압 산지 쪽에 더 많이 흘러내려오죠. 내려오는 중에서 해만이 그 물을 막아주면서 그 지역에 물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다. 날씨가 정말 맑으면 저 건너편에 아주 푸르른 땅을 볼 수가 있답니다. 사해 주변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런 푸르른 땅은 바로 해만이라고 불리우는 저 사해 동편, 즉 모압 산지 밑에 있는 지역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마사다에서 저 건너편 모압 산지 밑에 쪽으로 나 있는 해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고모라, 소돔 그리고 소알 지역을 여러분들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사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올라오시죠. 자,
마사다. 여러분들 마사다 이야기를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마사다 이야기의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마사다 항쟁의 시점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960명이라고 이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AD 73년도 완전히 이곳이 함락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만으로 4년이 되든 또는 3년이 되든 AD 70년에서 바로 AD 73년까지 이곳에서 끝까지 항전한 이야기가 바로 마사다 항쟁 이야기입니다. 항쟁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이 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어떤 죽음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사다 항쟁의 마지막 그 중요한 그 죽음의 이야기는 10군단의 군단장이었던 플라비우스 실바라는 장군이 바로 총 공격을 하루 앞둔 그날에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편지를 받아든 소식을 들은 바로 그 당시 리더였던 제사장 출신의 엘리에제르라는 사람이 이것을 무시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그 당시 항쟁의 남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자, 우리가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연설하는 장면을 들을 기회도 있고 또 자료로도 남아 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내일 총공격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함락이 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한 죽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고 창녀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선택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캠프로 돌아가서 칼로 가족을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10명을 뽑습니다. 그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이 그 당시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나머지 1명은 어떤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 자살도 받아들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플라우스 실바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마사다의 이 유대인들 총공세로 맞서서 결국은 이곳을 치고 올라옵니다. 이 치열한 그 전투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함락이 되죠. 올라와서 죽은 시신을 이렇게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굴 속에 여자들과 몇 명의 아이들이 발견이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죽일 수 없었을까요?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그날 밤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게 되고 그것을 전해 들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1967년 이후에 6.1 전쟁 이후에 이곳을 직접 발굴했던 그 유명한 이갈 야딘이라고 하는 장성이었던 그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를 하면서 이 마사다 지역을 발굴하는 총책임자가 되는데요. 그 발굴하는 과정에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바로 그들이 숨어 있었던 어느 한 지역에서 성경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가 포함된 본문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선택하나 그러나 죽었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고 우리 뼈가 다시 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에스겔의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그 소망과 또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죽음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경찰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사다의 항쟁 이야기. 마사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AD 70년에서 73년 항쟁 이야기를 한다면 이 요새를 만든 사람은 한참 전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영어로 The Great Herod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대왕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 아들 이야기와 함께 성경 이야기 다 드러나다 보니까 어느 헤롯인지 잘 모르죠. 헤롯 대왕 밑에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요 세 아들에게 헤롯 대왕이 나중에 땅을 분배하게 되고 그 세 아들이 이 땅을 분배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 1세, 아켈라오 2세 이렇게 등장하죠. 그렇게 보면 헤롯이란 이름을 가진 왕은 신약 성경에 거의 한 6명 정도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 로마의 도움을 받죠.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면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 땅의 왕이 된 헤롯은 이 유다 땅 통치 방식을 로마 방식으로, 또 모든 건축이나 또 그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요새도 역시 로마 방식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만든 특별히 이 마사다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로마 방식을 받아들였지만 자신만의 요새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로마 헤로디언 스타일, 뭐 혹은 헤로디언 로마 스타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가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저기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라든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든가 이런 지역을 다 발굴해 보면 역시 헤롯만의 스타일, 헤롯 왕조만의 스타일의 로마 도시 건축 요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헤롯 대왕이 만든 요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마사다, 그리고 마케로스, 그리고 헤로디온. 마케로스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장소로 알려져 있고, 헤로디온은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를 장사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2007년도에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였던 네처, 히브리어는 넷제르라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30년에 이 지역을 발굴한 결과 헤롯 대왕의 석관을 발견했고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듯 요새를 통해서 통치 방식을 강화했던 헤롯의 이야기, 그 중심에 바로 마사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헤롯이 왜 하필 이곳에다가 요새를 만들었는가? 우리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오면서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요새의 자격을 충분히 갖출 만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는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엘랏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서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나바테안의 수도였던 바로 페트라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광야길이라고 하더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아주 그 광야 전체, 그리고 광야의 모든 도시들을 관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요새가 바로 마사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사다 요새를 하려면 여름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체감 온도는 한 45, 6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 이제 9시 좀 됐나요? 네, 이제 됐는데 아마 1시, 2시로 넘어가면 47도, 48도, 제가 최고로 경험하는 것은 51도까지 경험해 봤으니까 이곳에 굳이 그래도 요새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헤롯 왕조 앞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던 거죠. 하스모니안 왕조 시절에 이곳에 왕조가 만든 그런 요새가 있었던 거죠. 이 요새를 어떻게 보면 다시 자신만의 스타일로 요새를 만들었던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 마사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좀 더 이 마사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사다 요새 한번 볼까요? 1.4km, 1400m 둘레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네요. 여기에 특이한 것은 바로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강한 성벽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평소에는 방으로 사용했다. 뭐 곡식을 저장하든, 또 회당 주변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의 방이 있든, 때로는 물을 저장하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강력한 이중벽을 만들어주는, 영어로 케이스메이트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포성곽이라고도 하죠. 특이한 형태의 이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궁전이 두 군데가 있었다는 거죠. 서쪽에 그리고 북쪽에 있는데 우리가 웨스턴 팰러스, 노던 팰러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궁전은 북쪽에 있는 테라스 형태의 궁전 형태죠. 헬라 양식, 로마 양식, 헬라 로마 양식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헤롯의 궁전이 있었던 지역을 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는 엄청난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어룸이라고 하죠. 물건 저장소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연회를 베풀었던, 또 군인들을 먹이는데 필요한 아주 많은 물건을 저장하는 곳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바로 회당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회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회당이다라고 그러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AD 4세기 당시, 그러나 예수님 당시 터 위에 만들어져서 AD 1세기와 4세기 당시의 회당터를 보지만 이건 헤롯 시대니까 아마도 주전 1세기 마렵의 회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가장 오래된 회당. 그래서 이제 이 회당 주변에 있는 데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 우리가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거룩한 죽음으로 이 삶을 마감할 것이냐라고 그 결정을 했던 엘리에젤의 연설이 이루어진 것도 아마도 회당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 올랐던 형태가 이렇게 미니어처 조형물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한 50m. 그렇지만 이게 바로 아주 깊은 골짜기 흙과 돌로 다 쌓아서 바로 이 성벽, 서쪽으로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성벽을 따라서 토성을 쌓았다는 것은 대단한 아주 공사였을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 토성을 쌓아 올렸던 로마 군인들은 유대 노예들을 끌어다가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토성을 쌓았던 흔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마사다. 이 뜻을 따지면 요새라는 뜻으로서 다윗이 도망 다녔을 당시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라고 할 때 히브리어 맷주다, 그 이름에 이 마사다 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엥게드를 다녀온 이후에 이 마사다는 다윗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자신의 왕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주요 지역에 많은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요새가 바로 마사다 요새. 오늘 우리에게도 헤롯을 비롯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를 배우는 학습장이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곳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AD 70년에서 73년까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독립된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마지막까지 로마를 상대로 싸웠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을 통해서도 그들의 거룩한 삶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까지 결코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다, never again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한 문장을 가르치는 역사 교육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마사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